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그동안 많은 요청이 있었던 책 추천 영상을 준비했어요. 첫 책 추천 영상인 만큼 제가 좋아하는 장르인 소설책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 좋은 책이 많았지만 추리고 추려서 5개의 소설책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5개의 소설책은 제가 모두 올해 읽은 책이어서 어딜 가서도 쉽게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추운 겨울에 따뜻한 이불 속에서 읽기 좋은 소설책 바로 추천해드릴게요. 첫 번째 소설은 천산란 작가님의 천개의 파랑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일본 여행에 갔을 때 읽었던 책인데 여행 중에 힐링하면서 읽기도 좋았던 책이에요. 이 책의 주인공인 연재는 어느 날 휴머노이드 기수인 콜리를 만나게 되는데요. 시공간적 배경이 미래라 로봇이 등장하는 소설이에요. 콜리는 한 연구생의 실수로 인지와 학습 능력을 갖춘 채 만들어진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휴머노이드는 기수의 역할을 하는데요. 인지 능력이 있다 보니까 본인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고 파트너인 말 투데이를 지키기 위해서 기수인 휴머노이드가 절대 하면 안 될 선택을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다 콜리는 어느 날 로봇 다루는 거에 익숙한 연재를 만나게 되면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아가고 연재와 그녀의 가족들 역시 콜리와 지내면서 위로를 받는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자세하게 모든 줄거리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글로 위로받는다는 느낌이 뭔지 알았던 책이에요.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천천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은 소설책이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좋았던 문장도 읽어드릴게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말아요. 저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않아도 돼요. 당신은 당신의 주로가 있으니 그것만 보고 달려요.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요. 요런 글이 담겨져 있는 위로받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짜잔! 두 번째 소설은 제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최은영 작가님의 5년 만의 신작인 아주 희미한 빛이라도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은 예약 판매로 구매해서 정말 선물처럼 생일에 받아서 읽었던 책이라 더 애정하는 마음이 큰 그런 책인데요. 최은영 작가님의 책은 제가 그동안 영상에서도 정말 많이 추천해드렸어요. 밝은 밤, 쇼코의 미소, 내게 무해한 사람. 이렇게 3권의 책을 항상 추천해드렸는데 그 책을 쓰신 작가님의 5년 만의 신작이라니까 너무 기대하면서 샀던 책인데요. 제가 최은영 작가님의 책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의 문제를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확장시키는데 그 끝이 늘 회복이라서 뭔가 힘을 얻기 때문에 최은영 작가님의 글과 책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책은 7개의 작품이 실려있는 책이고 7개의 이야기 모두 외롭고 다정한 우리의 일상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몫이라는 작품의 글이 참 좋았는데요. 권력이 편제된 사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남긴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작품 속 등장인물인 희영은 읽고 쓰는 일을 통해 자신의 몫을 어느 정도 했다고 믿고 스스로 정의감에 취해 사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내 몫을 다했다고 스스로 정의감에 취해서 자기 확신을 한 적이 없었나? 혹은 그런 거에 너무 익숙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인물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확장시켜보고 독자인 나 역시도 돌아보게 하는 그런 글인데 그 끝에는 결국 회복이 있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서도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또 그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는 필사한 부분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도 2개만 말씀드려볼게요. 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싫었어. 읽고 쓰는 것만으로 나는 어느 정도 내 몫을 했다 하고 부채감 털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 부정의를 비판하는 것만으로 자신이 정의롭다는 느낌을 얻고 영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 서운하다는 감정에는 폭력적인 데가 있었으니까 넌 내 뜻대로 반응해야 해 라는 마음. 서운함은 원망보다는 옅고 미움보다는 직접적이지 않지만 그런 감정들과 아주 가까이 붙어 있었다. 이 문장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 3번째 소설은 정대건 작가님의 금류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 중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도입부를 가진 책이라고 생각해요. 산과 계곡으로 둘러싸여 물이 맑은 진평이라는 곳에서 사는 여고생 도담이 주인공이고요. 이야기의 시작은 도담이의 아빠와 해솔이의 엄마가 어느 날 계곡에서 나체 상태의 시신으로 함께 발견됩니다. 해솔이는 도담이의 남자친구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도담이는 아픈 엄마와 소방관 아빠와 함께 진평에서 살고 있었고 어느 날 서울에서 이사온 해솔이를 만나면서 둘은 사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담이의 아빠와 해솔이의 엄마가 함께 시체로 발견되잖아요.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순 없지만 그런 이유로 둘은 함께 할 수 없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 이들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미 서로 상처를 안고 있는 이들이 만나면서 계속해서 상처를 직면하게 되는 거죠. 불안한 어둠 속에서 마주한 두 사람이 다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가지면서 보면 아주 흥미진진하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책을 읽고 뒤에 보면 이옥섭 영화 감독님이 종일 사랑만 생각했다고 평을 남겨주셨는데 저도 정말 공감했어요. 도담과 해솔이의 이야기를 보면 미친 듯이 사랑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흥미진진한 줄거리 소설을 찾는 분들, 또 상처에 직면할 용기가 필요한 분들, 그리고 사랑의 다양한 모양을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또 이 책을 읽으면서 필사했던 문장을 말씀드려볼게요. 더는 사랑에 빠지고 싶지 않았다. 왜 사랑에 빠진다고 하는 걸까? 물에 빠지다, 늪에 빠지다, 함정에 빠지다, 절망에 빠지다. 빠진다는 건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처럼 느껴졌다. 도담은 불행의 크기를 다이아몬드라도 되는 양 자신의 것과 남의 것을 비교했다. 도담에게는 여전히 자신이 가진 불행이 가장 크고 가장 값졌다. 도담아, 슬픔과 너무 가까이 지내면 슬픔에도 중독될 수 있어. 슬픔이 행복보다 익숙해지고 행복이 낯설어질 수 있어. 우리 그러지 말자. 미리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걸 다 겪자. 네 번째 소설은 김유담 작가님의 커튼콜은 사양할게요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26살의 조연희입니다. 일단 주인공이 저랑 나이가 같고 주인공이 갖고 있는 걱정이나 고민이 저뿐만 아니라 제 또래 친구들도 갖고 있는 것과 비슷해서 굉장히 공감하면서 읽었던 책이에요. 주인공 연희는 과거 대학교 시절 연극 동아리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했었던 경험이 있고 현재는 취업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회초년생이에요. 연극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열정적으로 같이 활동을 했던 친구 장미가 있는데요. 장미는 지금도 연극을 하면서 조금은 어려운 생활을 보내고 있고 연희는 지나간 과거에 대한 그리움은 있지만 생계를 위해서 현재 취업을 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희는 장미를 보면서 과거의 열정과 그렇지 못한 현재 사이에서 씁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글을 읽으면서도 연희와 장미의 삶, 뭐가 더 옳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연희도 장미도 각자의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청춘을 바치고 있다고 느껴졌거든요. 이야기 자체가 전반적으로 우울한 느낌은 아니고 뭐랄까 진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초년생의 어려움과 고민이 담긴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야기 흐름이 충격적인 부분도 있고 시시한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재미있게 술술 넘어가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자마자 나랑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사회초년생 분들한테 위로가 될 수 있는 책이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내가 힘들 때 누가 옆에서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것도 정말 좋지만 나와 비슷한 상황의 사람을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게 있잖아요. 이 책은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책에서 등장하는 사회 선배들이 해주는 이야기도 위로가 되는 부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추천해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이 책은 사실 읽으면서 필사한 부분이 많지는 않았는데 읽으면서 좋았던 문장을 소개해드릴게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다는 가사에 공감하며 그 노래를 흥얼거릴 수 있는 이는 과거를 무사히 지나왔거나 어떻게든 떠나보낸 사람일 것이다. 아직도 그 시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결코 그것에 대한 서사를 완결시킬 수 없다. 그냥 눈앞에 펼쳐진 것을 사랑하기란 어쩌면 아주 쉬운 일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꿈이든 사랑이든 원하는 것을 지키고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운명을 넘어서는 확고한 의지가 필요했다. 벌써 마지막 책. 마지막은 백수린 작가님의 눈부신 안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들 중에서 가장 따뜻한 책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추운 겨울에 이불 속에서 읽으면 좋은 따뜻한 책. 이야기는 주인공인 해미의 시점에서 전개가 됩니다. 어느 날 해미의 언니가 가스 폭발 사고로 사망하자 여동생과 해미는 엄마를 따라 독일에 있는 이모네로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만난 파독간호사 이모들과 그녀들의 자식인 레나와 한수가 해미의 친구가 됩니다. 한수의 어머니는 뇌종양 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재발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데
레나와 한수 그리고 혜미는 한수의 어머니, 즉 선자이모의 첫사랑을 찾아주기로 결심합니다. 선자이모에게는 비밀로 하고 그녀의 일기장에서 단서를 찾아 첫사랑을 찾기 위해 힘쓰는데요. 혜미는 파독간호사가 주인공인 연애소설을 쓰기 위해 소재를 모은다는 핑계로 파독간호사 이모들에게서 단서를 찾으려 애쓰지만 결국 밝히지 못한 채 혜민의 가족은 다시 기옥길에 오르게 되는데요. 과연 새 친구들은 선자이모의 첫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면 직접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언니를 잃은 아픔과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살지 못하는 어린 시절의 슬픔을 가진 혜미가 독일에서 선자이모의 첫사랑을 찾으며 친구들 그리고 파독간호사 이모들에게서 애틋한 위로를 받게 되고 그 서사를 읽으면서 독자인 우리 역시도 다정한 마음을 느끼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따뜻하고 다정한 글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강추드리고 싶고 추운 겨울에 이불 속에서 읽으면 너무너무 좋은 소설책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책을 읽으면서 당시에 제가 위로받았던 문장도 소개해드릴게요. 게으른 사람들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걸 배우려고 하는 대신 자기가 아는 단 한 가지 색깔로 모르는 것까지 똑같이 칠해버리려 하거든. 언니, 원래 사람들은 다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야 라고 말했다. 그중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은 사과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5권의 책을 모두 소개해드렸고요. 그동안 책 추천 영상 요청이 정말 많았는데 첫 번째 책 추천 영상은 추운 겨울에 따뜻한 공간에서 읽기 좋은 소설이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5권의 책을 골라봤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 모두 제가 정말 재밌게 읽고 엄선해서 골라온 책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 영상의 반응이 좋으면 다음에 소설책 추천 2탄 혹은 다른 장르의 책들도 추천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볼게요. 제가 올해 거의 50권의 책을 읽었는데 더 부지런히 읽어서 좋은 책 많이 찾아볼게요. 여러분, 제가 다시 카메라를 켠 이유가 있어요. 약간 작은 이벤트 영상을 준비하면 어떨까 싶어서 책 추천 영상에 걸맞게 제가 최근에 만들어보고 싶었던 책갈피가 있어서 직접 동대문 가서 재료 사와가지고 이렇게 책갈피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책 5권 추천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총 5분에게 선물을 해드릴 건데 이거 책갈피 하나씩 보내드릴 거고 이렇게 꽂아서 사용하는 거예요. 책갈피. 이렇게 총 5가지 만들었고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둘 테니까 확인해보시고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 하나하나 진짜 다 골라서 직접 만든 거니까 예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제 영상 끝내볼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